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김문수 전 장관이 말을 바꾼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하라는 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라더니 내가 싸우겠다 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해서 논란입니다. 내가 싸우겠다. 이게 어떤 발언인지 함께 보시죠. 자, 김문수 전 장관, 이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불과 지난달 5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소리 지금 하면. 지금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공천제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낙하산 내리꽂는 게 아니라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공천 혁신 방안 1. 포럼 등 출석 횟수 2. 지각 3. 봉사활동 4. 헌혈 이런 걸 기록해서 점수화해서 공천을 주겠다라는 글쎄요. 조금 생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엉뚱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공천 방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당 일각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발언하다가 단일화를 안 하고 말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을 뒤집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문수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당대표에 출마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님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은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당에 개혁안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그 개혁안에 대한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반발하면서 사퇴 압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자리 다툼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님이 내가 또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다툼 상황에 자신도 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시기에 출마 의사를 밝히신 것은 우리 당이 상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세웅 최고 어떻게 봅니까? 이게 불과 지난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당 상황이 더 달라진 건 아닌데 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훌라후프 영상 이런 거요? 뭐 이제 턱걸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는 턱걸이 영상을 봤을 때부터 나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뭐 본인은 절대 안 나올 거다 뭐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뒤에 굳이 공개적으로 현충원 참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굳이 어떤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밝힌 메시지의 기류를 보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출마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보이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겠죠.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김문수 후보는 뭘 반성했고 당에 어떤 혁신을 주문했으며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한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대선 후보로서 갖췄던 조직력이라든지 결집력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설령 당선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게 당대표가 누구냐 보다도 당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생각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또 출마한다면 또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이 김문수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성배예요. 어떤 성배냐, 독이 든 성배인데 어떤 독이 들어있냐, 아주 진하고 강한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지금 옆에 박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민의힘 상황은요, 저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분열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습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제대로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국민의힘의 미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만약에 잘 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다 실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당이 제대로 이렇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아주 커다란 그러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뭐 앵커도 이야기하고 그 박철구도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시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건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건을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이런저런 그 에피소드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떻게 그 수습이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 나온다라고 하면 시건을 두 번째 하는 것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의심을 받게 되느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것은 대권을 바라는 것이라기보단 오히려 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나올 거로는 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의 빌드업들이 과연 이 국민의힘에 어떤 새로운 기대를 주는 방식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 출마해야 된다는 이 전제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대선 때 얻은 41%의 지지율이 온전히 본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는 사실 보수의 대표 후보인데, 그때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으로 확정된 과정, 이거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 만든 이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그런 정치 상황에서 나온 후보이지, 본인이 정치력으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을 이끌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이 못 되고, 이제 그런 기대를 어떻게든 충족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 있어야지 사실 당대표로서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성으로 던지는 뭐 상영식 공천의 이 내용들도 보면 출석률, 지각률, 봉사활동, 헌혈, 이거 보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보수의 혁신의 어떤 내용과 지금 맞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가 당대표로서 보수의 어떤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해도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 뭐 4회면 공천 10% 감점 뭐 이런 게 초등학교 생활기록 같다. 그렇죠. 이게 이 내용, 물론 공천 상향식 공천의 내용으로 사실은 뭐 의정활동의 성실성 이런 내용이 사실 포함되는 정량적 지표이긴 한데, 이렇게 툭 집어서 얘기하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올드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탄핵, 내란, 윤석열 이것과 다른, 그리고 기존의 어떤 친윤이 지배하는 정당 구조와 다른 어떤 새로움인데, 낡아도 너무 낡은 느낌을 주고 있으니. 어디서요? 봉사활동에서 아니면 헌혈에서요? 헌혈이요. 헌혈이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상향식 공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정치적 수사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기대를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출마를 시사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다라는 비판이 공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도지향적이고 더 중산층 지향적이고 조금 더 서민을 생각하는 당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공정하고 내로남불 안 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 진짜 보수 정당, 진짜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주십시오. 주변에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